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보는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4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소중한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어떤 댓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안상조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금이강에 병신 합수가 안 되는군요 라고 댓글을 주셨거든요. 자, 이 댓글을 채택한 이유는 뒤에 이제 사주를 보여드리겠지만은 금기운, 쇠가 많아가지고 병신 합수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채택해 봤습니다. 동영상 합방 69번째 사주가 약하고 재물그릇도 작아 어렵게 산다고 했다가 합방 날린 동영상에서 나온 사주입니다. 자, 사주를 보자고요. 자, 이 사주 팔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가 본인이 병화 큰 불로 대놨죠. 큰 불로 대놨는 내 편이라고는 묘목, 작은 풀떼기 정도밖에 안 되고 상대편은 신금, 유금, 그 다음에 진토, 절복절복한 흙에다가 힘을 많이 뺏기고 있었고 또 물기운도 불을 끌려는 경향이 있어서 사주가 약해졌다는 강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병신 합수가 보여서 안상조님은 이 쇠기운이 강하니까 합을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첫 번째 합을 안 하는 이유는 쟁합이기 때문에 합이 안 됩니다. 쟁합이라는 거는 합을 하려는 오행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월간의 신금, 시간의 신금. 이 신금 두 개가 병 하나를 놓고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쟁합을 하게 되면은 쟁합은 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병신합이. 그래서 이 사주가 합이 안 되는 거지 쇠 때문에 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쟁합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 쇠는 병신 합수가 되게 되면 물로 변하죠. 불도 물로 변하니까. 이 쇠야 어차피 지금 이 사주에서는 금생수를 하고 있어서 물이나 쇠나 한 통속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병신 합수를 해도 이 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병화가 안 하죠. 묘목, 작은 풀이지만은 생조를 받고 있고 그래도 큰 불이기 때문에 합을 해서 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쇠가 많아가지고 합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쟁합이 돼서 합이 안 이루어지고 그리고 병화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합이 안 한 거지 쇠가 많아서 합을 안 하는 거 아니다는 거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류가 있어서 제가 정정해 드립니다.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그린숨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건명, 병호일주, 진토나 축토가 있으면 그나마 낫다고 하셨는데 화기를 다스리는 데는 진토, 축토만한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축토의 경우는 축오 원진이 아닌가요? 또 마침 신축대운은 축과 원국에 오인이 모여 탕화의 기운이 분명한데 이 살들은 영향을 좀 무시해도 괜찮은가요? 라는 댓글을 주셨네요. 동영상 사주 이야기 107번째 남자 사주의 이별, 이혼, 재혼수와 너무 강한 팔자에서 나온 댓글입니다. 자, 사주를 보자고요. 이 사주 팔자인데요. 본인이 큰 불 병화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연간의 병화, 월간의 정화, 작은 불, 일지의 오화 작은 불, 그 다음에 시지의 떼칸까지 보태줘가지고 이 불들이 나무의 생조까지 받아서 상당히 불기운이 강해졌다는 얘기예요. 불바다가 되면서 이 쇠들은 줄줄 녹고 있다는 얘기죠. 또 신금 안에 있는 임수까지 말라버리다 보니까 이 사주가 상당히 불기운이 강한 불바다 사주가 돼서 이런 사주에다가 섣불리 물을 끼얹게 되면은 이 불이 오히려 물을 갖다가 공격을 해버리는 전쟁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보다는 축축한 흙이 있죠. 축토나 진토, 그 다음에 무토, 기토 이런 정도 축축한 흙으로 이렇게 화생토 하면서 흙이 불을 갖다가 살금 빼주게 되면 또 축토나 진토는 축축한 흙이기 때문에 불기운을 더 설기를 잘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설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통관까지 시켜주니까 흙기운이 좋다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흙기운이 운에서 오면 좋다 했는데 축토 경우는 오축 원진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탕화살도 얘기했는데 누차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드려요.
살적용은 사주팔자 내에서 그 오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길한지 흉한지, 그 다음에 오행이 상태는 어떤지 먼저 살펴본 다음에 좋게 작용을 한다면 원진살에 이런 살적용이 오히려 길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나쁘게 적용할 때 축토가 와가지고 이 사주에서는 좋은 기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축 원진살이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성립이 안 되고 좋은 기운으로 오히려 발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팔자를 꼭 보실 때 오행의 길흉을, 그 다음에 사주의 형국을 전체적으로 박아서 그게 좋은 기운을 줄 때는 살작용이 오히려 좋은 기운으로 작용한다는 거 꼭 머릿속에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살을 먼저 적용하게 되면 항상 오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다복헌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선생님,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올립니다. 권명, 정사년, 병어월, 신해일, 개사일이라고 해놨는데 개사시겠죠? 이거 신금이 높고 수와 화기운이 서로 충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주는 화기운으로 종격사주로 봐야 할까요? 40대 후반부터 수기운으로 흐르는데 너무 안 좋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엄청 불안해 하는데요. 수기운으로 가면 안 좋다고 봐야 할까요? 라는 댓글을 주셨네요. 자, 이 사주가 상당하게 잘못 판단하면 헷갈릴 수 있는 사주여서 한번 달아봤습니다. 사주를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사주 팔자인데요. 정사년, 병어월, 신해일, 개사시에 태어나신 분인데 사주 팔자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정화, 사화, 병화, 오화, 사화 불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불기운이 강하다. 심지어는 다복원님께서 종살까지 얘기를 했던 불기운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불기운이 이렇게 많으니까 종살, 이 불기운을 따라간다. 근데 아니에요. 이 사주는 불이 밀리고 있어요. 이 해수, 개수한테 사주 팔자에 불하고 물하고 대립하고 있을 때 나무에 생조가 없으면은 중간에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면은 거의 다 대부분이 불이 밀리게 돼 있어요. 특히 해수, 개수 상당히 큰 물, 작은 물까지 합쳐져 가지고 불이 개수는 많지만 나무에 생조가 없기 때문에 그 물한테 밀린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불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물하고 불하고 전쟁이 붙으면 불이 밀린다. 왜? 나무에 생조가 없으면. 나무에 땔감이 생조를 받으면 물이 밀리게 되는데 이 사주에서는 나무에 생조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불기운이 약간 약해요. 그래서 운기에서도 나무를 받아줘야 되고 운에서 물이 들어오면은 불하고 또 전쟁. 또 운에서 불이 들어오더라도 물하고 전쟁. 물, 불이 돌아가지고 좋을 일이 없죠. 지금 현재 사주팔자, 이 사주팔자가 물하고 불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끄럽죠, 사주가. 그런데 운에서 또 물이 들어오면 불하고 전쟁, 불이 들어와도 물하고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말려주는 나무가서 수생목, 목생화로 이렇게 가볍게 이어주게 되면 좋은 운이지 이렇게 운기에서 물하고 불이 들어서는 좋지 않고 그리고 사주 이렇게 불기운이 많다 하더라도 이 사주팔자는 물한테 밀리고 있다는 거. 나무에 생조가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아셨죠?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아기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예시로 써볼게요. 정해년, 병어월, 신사일, 개사시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종살격은 식상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주는 종살격이 되나요? 진종살격이 되나요? 한번 알고 싶습니다. 라는 댓글 주셨네요. 자, 종살격이 식상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는 아니에요. 될 수도 있죠. 그런 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댓글을 채택해 봤습니다. 사주를 크게 써서 한번 보자고요. 이 사주죠. 정해년, 병어월, 신사일, 개사시에 태어나신 분인데 사주 불기운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종살로 갈 수도 있는데 식상인 해수와 개수가 있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다고 그랬죠. 생각보다 이 불기운이 많지만 강하지가 않아요. 왜? 나무에 생조가 없기 때문에. 불이라는 거는 물하고 같이 있을 때, 냉암과 같이 있을 때는 나무에 생조가 없으면 물한테 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해수하고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불기운이 많이 강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견제가 많이 돼서 종살이 안 됩니다. 그냥 일반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식상이 있어가지고 종살격이 안 되는 경우가 되고
만약에 이 사주에서 불기운이 하나 없어지고 여기에 인목이 있다든가 어떤 나무가 있게 되면은 수생목, 목생화를 해가지고 정살격, 삼상격이 되겠죠. 그죠? 수목화로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재성이 하나 사주 팔자 이렇게 박혀 있게 되면은 상생이 되면서 정살격이 삼상격 정격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꼭 식상이 있어서 종이 안 되는 경우가 아니라 식상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식재관으로 이어지면서 세력이 강해져 버리면 나를 버리고 정격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꼭 식상이 있어서 정이 안 된다는 건 아니다.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지난주에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